자, 이 1번 문제에서는 우측과 같은 헤드셋 모양을 패스로 만들어서 패스 저장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패스 저장을 한 후에 동그라미 3번 문제 보시면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해서 클리핑 마스크로서 해주시고 이렇게 스트로크까지 해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치워 놓고요.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400 곱하기 500을 열고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 new 하셔서 오른쪽 단위가 픽셀인지 보시고요. 너비 400, 높이 500. 72, RGB, 화이트, 크리에이트 하신 후에 컨트롤 R 눈금자 꺼내주세요. 눈금자에서 우클릭해서 픽셀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패스를 그릴 경우에 꼭 펜 툴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쉐이프 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는 만드시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저는 쉐이프 툴을 이용을 할 건데요. 먼저 가이드를 조금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위에선 50 픽셀쯤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상단의 눈금자에서 50 정도 내려오시고요. 하단은 보시면 300과 350 사이에가 끝나네요. 그러면 300과 350 사이. 예. 뭐 왼쪽은 한 25 정도, 예. 오른쪽도 끝에서부터 한 25 정도 이렇게 띄어 있고요. 요 안에다가 요 헤드셋을 그려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이렇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그 커스텀 쉐이프 툴을 길게 눌러 우리가 요 모서리 둥근을 만들어서 안쪽을 파고 아랫부분 날려버릴 거예요. 위에 부분만 사용을 할 건데요. 요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만들 건데요. 없어요. 우리는 렉탱글 툴을 이용을 해서 할 거고요. 상단에 저는 지금 CC2021 버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상단에 옵션 바에 보시면 곡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한 20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작아요. 되돌리시고요. 한 60 정도 해볼게요. 요 정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곡률은 한 60 정도 만드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단의 옵션 바에 보시면 이 부분, 픽툴 모드 부분이 쉐이프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쉐이프로 그리시면 이렇게 면이 채워지는데 또 하나 또 그리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렉탱글 1, 2 이렇게 나눠져서 따로따로 되고요. 패스에 가셔도 두 개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로 될까? 상단을 쉐입이 아닌 패스로 일단 다 합쳐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패스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잡아 패스 패널에서 선택 영역으로 잡아 레이어 패널에 와서 색깔을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는 펜툴로 그리던 쉐이프 툴로 그리던 상단의 옵션 바의 상태가 쉐입이 아닌 패스여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는 족족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컴바인이라고 해서 합집합의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은 똑같은 애로 뚫어야 돼요. 이 애들은 우리가 이따가 subtract 뺄 거예요. 일단 컴바인으로 시작하시고요. 패스고요. 곡률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나오고요. 좌측 상단부터 일단 이렇게 그리세요. 나중에 수정할 예정이에요. 해서 요 끝까지니까 조금 더 그려야 되겠다. 한 요 정도 그릴게요. 자, 이렇게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리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안쪽을 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패스 셀렉션 툴, 쉐이프 위에 패스 셀렉션 툴 눌러서 이렇게 이제 바깥쪽 쉐입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세요. 모서리에서 드래그 알트 시프트에서 이 폭 위아래 폭 보시는데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좁네요. 알토와 함께 대칭되게 이렇게 좁게 해주시고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 바깥에 있는 거에서 안쪽을 뺄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 눌러서 내가 그린 먼저 오브젝트의 안쪽을 빼려면 얘는 우리가 뭐 exclude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exclude.
둘 다 눌러서 익스클루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익스클루드라는 게 뭐냐면 제일 앞에 먼저 그린 거에 한 번 더 안쪽을 그리면 빠져요. 안쪽이 빠진다. 오버래핑 한 부분, 겹치는 부분은 빠진다라는 속성이에요. 워크패스, 패스 패널의 워크패스 레이어를 컨트롤 썸네일 하시면 이렇게 고리가 컨트롤 D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컨트롤 D 해제했는데 안 만져지네요. 다시 워크패스를 누르시면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은 무조건 컴바인, 두 번째 부분은 서브트랙 빼요. 그래도 될까요? 컨트롤 썸네일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컨트롤 D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안 되는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에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얘랑 정렬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 안쪽에 복사한 애를 맨 위로 올려요. 우리 상단 옵션 바에 보시면 정렬 옆에 Bring Shape to Front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쪽 먼저 그린 건 Combine, 안쪽에 나중에 그린 건 Subtract, 아니면 처음부터 둘 다 Exclude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 패널에서 컨트롤 썸네일 하시면 이렇게 안이 푹 파여진 부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컨트롤 D 해제 안 나타나죠? 오른쪽에 워크 패스 레이어를 누르시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아랫부분은 잘라 버려야 돼요. 이 부분이요.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공률 0으로 해서 한 반보다 조금 더 많이 자를까 요 정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얘는 뭐로 만들어야 되냐? 서브트랙 빼야죠. 이렇게 빼기 하셔서 워크 패스를 컨트롤 썸네일 하시면 우리가 원하던 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D 하시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막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데 얘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결론 보셨던 요 윗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버릴 거예요. 패스 실렉션 툴 누르시고요. 다 잡아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패스 오퍼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눌러서 우리가 머지 쉐입 컴포넌츠가 있습니다. 머지 쉐입 컴포넌츠는 우리 아까 컨트롤 썸네일 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오케이 하시면 딱 남아요. 패스화 시킵니다. 이때 패스 선택 툴로 컨트롤 T에서 이렇게 얘네처럼 아래쪽에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기 조정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되겠죠. 얘를 조금 더 넓게 알토와 함께 조금 얘가 살짝 넓적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워크패스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왼쪽과 이 부분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립스 툴을 눌러 얘도 상단이 패스인지 보시고요. 얘는 컴바인 할 거예요. 그리는 족족. 그런 다음에 여기 반원을 만들 거예요. 안쪽에다 만들어서 잘라서 붙일게요.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날라갈 거예요. 이 부분은 컴바인 하시고요. 아까 직사각형 있었죠? 직사각형으로 바깥쪽에서 이렇게 잡아요. 걔는 뭐 하면 돼요? 걔는 서브트랙 하시면 돼요. 그럼 컨트롤 썸네일을 해보시면 반원이 남아요. 워크 패스 누르고 컨트롤 D에서 패스 실렉션 툴로서 얘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얘는 또 직사각형 때문에 또 정신이 없죠. 패스 실렉션으로 두 개의 컴포넌트 잡아 상단 부분에 패스 오리엔테이션에서 아까처럼 뭐 한다? 머지한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습니다. 여기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T 좀 크다 하시면 모서리에서 조금 작게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엔터 하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모서리 둥근이네요. 사각형을 잡아서 상단의 모서리 한 10 정도 할게요. 그리고 그리는 족족 합칠 거예요. 그래서 컴바인으로 한 후에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10 정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탁 놔주세요. 그럼 끝이네요. 패스 실렉션 툴을 눌러 얘는 이런 패스들을 뭐 대칭 이런 거 없어요. 얘랑 왼쪽에 반원 잡아 Alt와 함께 드래그 해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T에서 이런 대칭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대칭은 있습니다. 컨트롤 T에서 우클릭 하셔서 플립 호리젠틀 해서 이렇게 Shift 키와 함께 이렇게 살짝 대주세요. 안 맞으면 방향키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헤드셋 패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워크 패스를 저장해라. 헤드셋 모양을 저장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워크 패스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커스텀 쉐이프 툴에 여러분들 여기가 패스가 아니라 쉐이프로 면색이 채워져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죄다 패스로 한 후에 그려준 다음 워크 패스가 나오면 워크 패스를 더블 클릭해서 세이브 패스 나오면 여기다가 뭐 헤드셋 써도 되고 오케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채점자가 패스 패널에 이 패스 1이 있나를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이것을 선택 영역으로 해서 좌측처럼 이미지를 크리핑 마스크 할 거예요. 이 패스원의 선택 영역을 얻을 땐 컨트롤 썸네일 하셔도 클릭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패스 페달 하나에 왼쪽에서 세 번째 로드 패세저 실렉션이 있죠. 한번 누르시면 선택 영역 잡히고요.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여기 아무 색깔이나 칠해 주세요. 제가 전경색 흑과 백 디폴트 색깔로 했고요. 검은색이네요. Alt 딜리트 해서 채워주세요. 컨트롤 D 채워주시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1급 빼기 2를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씌워라. 그 다음에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내부 광선을 해라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이제 헤드셋인지 여기선 구분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 요 썸네일에서 우클릭 하시면 원래는 스몰로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만진 것 같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 미디엄이나 라지로 해서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헤드셋이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리핑 마스크로 채울 거예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이미지가 1급 빼기 2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그 9월 A형 저장했던 곳으로 가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소스 파일로 갔어요. 이 소스 파일에서 1급 빼기 2가 이 이미지가 되겠죠. 오케이, 열기 눌러서 가져왔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클리핑할 오브젝트에 컨트롤 V 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이미지를 아래쪽 헤드셋에 부을 거예요. 위에 있는 이미지에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해도 되고, 요 경계 있죠? 경계에서 Alt와 함께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상단의 레이어 메뉴에서 중간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Alt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이미지가 너무 크네요. 컨트롤 T에서 이미지를 컨트롤 T에서 거기서 원하는 이미지가 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배치를 조금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맞추시면 딱 맞죠. 이 상태로 클리핑 마스크된 이미지 맞춰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아까 스트로크와 뭐 그라디언트, 내부 광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1 이 부분 눌러 FX에 스트로크를 먼저 해줄게요. 스트로크 눌러서 스트로크 두께는 4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포지션이 아웃사이드로 되어 있나 봐주시고요. 아래쪽 컬러가 그냥 단색이 아니라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하셔야 돼요. 중간 부분 눌러 좌측 하단 부분 눌러서 66FF00이에요. 66FF00 또 반대편을 더블 클릭해서 00CCFF 이렇게 두 가지로 해주시고요. 오케이 하시면 지금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런데 각도가 조금 틀렸죠. 오른쪽이 좀 파랑이어야 되죠. 그러면 각도를 한 0도 해볼까요? 0도에 가깝게 하시면 왼쪽하고 똑같이 되겠네요. 이 상태로 해서 하나 해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부 광선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광선이니까 글로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내부 광선 눌러서 여기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오른쪽 모양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오파서티를 조금 세게 넣어 70 이상. 그러시면 이 안쪽 스트로크 안쪽에 조금 밝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해서 이제 1번 우리가 쉐입 부분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안 떨어졌네요. 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일단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에 만들 때는 조금 살짝 띄어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1번 패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만 하고 제가 저장을 하고 싶었어요. PSD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어서 파일에 Save As를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 문서 밑에 GTQ 폴더까지 갔죠? 하단에 보면 우리가 JPG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일 형식을 JPG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CC2021 하반기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JPG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세이버 카피 눌러서 아래쪽을 JPG로 바꾼 후에 이 카피자 없애시고 쭈루룩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환경 설정을 가도 돼요. 컨트롤 K 환경 설정에서 좌측에 보시면 파일 핸들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Enable Legacy Save As 기존 방식의 Save As를 사용을 하겠냐 등을 체크해서 하시면 JPG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웹을 위한 저장인데요. 파일에 익스포트 내보내기 눌러서 세이브 포 웹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세이브 포 웹을 누르시면 최적화된 이미지가 어떤 건지 한눈에 보입니다. 얘는 조금 해상도가 깨져 보이죠? 일단 우측 상단에 JPG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우리가 오리지널 옵티멀라이즈 투어 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뭐 4업인 상태에서 하고요. JPG인지 본다. 그리고 하이 정도 하시면 퀄리티가 60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요걸 가지고 세이브 해서 문서 밑에 GTQ 밑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1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버전하고 틀린 게 뭐냐면 세이브 에즈가 없다. 세이브 에즈로 저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작할 때 컨트롤 K에서 뭐해라? 파일 핸들러 가서 Enable Legacy Save As를 눌러서 체크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9월 GTQ 포토샵 1급 A형의 4번 문제가 이제 패턴을 채우는 문제인데 패스로 오브젝트를 그린 후에 패턴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이렇게 그 마이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이미 패스를 그리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종이 600 곱하기 400 준비해서 가이드 그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뉴에서 600 400, 72 RGB 화이트 하시고요. 여기 잠깐 화면을 이동해서 보시면 어느 사이즈로 그릴 거냐면 이 검지손가락 끝이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100이 조금 넘어요. 100이 조금 넘고 오른쪽은 550이 조금 넘네요. 550이 조금 넘어. 그리고 왼쪽 새끼손가락 보시면요. 350과 400 사이예요. 350과 400 사이.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애를 뭐부터 만드냐? 여기서는 얘네들 손가락은 쉬워요. 그런데 엄지손가락 부분과 요 손목 부분 따라서 요 부분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안쪽 빈 거 유지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안쪽에 이 중지손가락에서 이 부분을 조금 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이렇게 새끼손가락 4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 돼야 되겠죠? 좌측에 사각형 오브젝트 누른다. 상단에 10
정도요. 예. 이 화면 줄여서 여기다가 이제 새끼손가락 윗부분이 이렇게 걸리면 되거든요. 10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컴바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패스 실렉션 툴 눌러서 이런 애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요. 똑바로 되어 있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리시면 편해요. 새끼손가락은 조금 짧고요. 예. 알트와 함께 드래그해서 요 중지손가락은 조금 길지요. 예,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팔 거니까 이렇게 길게 그리시고요. 또 알트 드래그해서 예, 방향키로 조절 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약지 손가락 예, 부분 조금 중지보다는 조금 짧게 해주시고요. 또 알트 드래그해서 새끼 손가락도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얘네보다 조금 짧게 가느니까 예, 조금 높이도 좁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패스 실렉션 툴로 전부 잡아 모서리에서 이렇게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됐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보시면 여기는 뭐 좀 들어가 있고 얘는 좀 나오고 하죠? 이런 것들까지 조금 세세하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렉트 실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필요한 앵커만 잡아요. 이렇게 두 포인트 앵커 이렇게 잡아서 방향키 메시지 뜨면 오케이 하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 가능해요. 얘는 뭐 그냥 이대로 쓸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잡아 이렇게 드래그 해서 메시지 뜨면 오케이 지금부터 움직이겠다. 얘네들도 방향키 예, 이런 식으로 좁게 해주시고요.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 예. 패스 실렉션 툴로 새끼손가락의 위치 조금 옮기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이렉트 실렉션 툴로 특정 앵커 얘네들만 조금 좁죠. 메시지 뜨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얘네들을 잡아서 방향키 메시지 뜨면 yes 예 이런 식으로 조금 가늘게 얘네들도 조금씩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 다음 패스 실렉션 툴로 예,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요. 예,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이렇게 뭐 조금 삐뚤어진 거 상관없어요. 예. 근데 꼼꼼함을 위해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손가락 훌륭하고요. 이제 엄지손가락 부터 이 부분 있죠. 지금 얘네 가만히 보시면 여긴 갈라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펜툴로 두 번, 한 번, 예,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펜툴로 스르르 이렇게 한번 그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펜툴을 사용을 하긴 할 건데 이 안쪽이 파져 있잖아요. 예, 파져 있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컴바인이나 상단에 보시면 패스 오리엔테이션 부분에 컴바인이라든지 서브트랙 등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잡으시고요. 상단이 패스인지 보시고요. 예, 이 부분에서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살짝 드래그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는 직선이 되겠죠? 예, 여기까지 클릭해서 직선 나가고요. 살짝 곡선 해주시고요. 얘도 보시면 여기까지 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직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꺾어져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꺾어서 이 아래쪽 부분 화면 줄여 볼게요. 여기서 이 아래쪽 부분 여기까지 쭉 직선이 되겠죠? 한번 클릭. 이렇게 뭐 세세하게는 그리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릭, 예, 클릭해서,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세세하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는 거고요. 시험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요 끝까지, 요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예, 해주시고요. 되돌리고 살짝 클릭해서 여기 살짝 꺾어져 있죠. 여기 살짝 클릭해서 살짝 꺾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안쪽이 조금 파였죠. 살짝 드래그 예 해서 이렇게 파주시고요. 살짝 드래그 파주시고요. 이 부분은 클릭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살짝 클릭해 주시고요. 예, 얘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부분과 만나시면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 갭 띄우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든 거고요. 무엇을 할 거냐면 얘보다 작은 애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서브트랙 할 거고요. 그 안쪽에다 하나 더 그려서 컴바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패스 셀렉션 툴을 눌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해주시고요.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T에서 모서리에서 살짝 줄여요. 이게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옵셋이란 기능이 있는데 얘는 지금 그 기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엔터 해주시고요. 이제 다이렉트를 조금씩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다이렉트로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조금씩 끌고 와요. 예, 이렇게 조금씩 안쪽으로 넣어줘요. 예, 이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격을 좀 동일하게 띄우기 위해 하는 작업이다. 근데 솔직히 이 부분만 넣어주시면 되지요. 예, 얘네까지는 안 넣어주셔도 돼요. 예, 여기도 솔직히 이렇게 안 떼도 돼요.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보세요. 어떻게 뗄 거냐면 패스 실렉션 툴 다시 눌러서 바깥쪽은 일단 서브트랙이 될 거고요. 안쪽은 컴바인이 될 거예요. 근데 모양이 안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 두 개가 지금 동등한 관계라 그래요. 지금 제가 이 안쪽 있죠. 얘를 오브젝트를 맨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바깥쪽 큰 거에서 안쪽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썸네일 하시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예. 한번 클릭 컨트롤 D 이렇게 해주시면 예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예, 애초부터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예, 모서리 둥근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요.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안쪽을 펜툴로 한 번만 이렇게 빼시면 굳이 뭐 복사한 다음에 뭐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안으로 놓고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요 갭을 살짝 균등하게 빼기 위해서 한번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요 안쪽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냥 펜툴로서 컴바인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그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릴게요. 예. 클릭해서 살짝 뭐 드래그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중간에 앵커를 끊어버려요. 예. 그래서 살짝 드래그 앵커 끊고 예, 이 부분에서 살짝 좁게 나중에 잘 안 된 건 여러분들 수정 가능합니다. 예, 클릭하셔서 이 부분 살짝 동글죠. 앵커 끊고요. 이 부분에서 살짝 안 끊었나? 안 끊었네요. 앵커 부분을 Alt와 함께 끊으셔야 돼요. 일러스트는 그냥 끊어도 되지만 얘는 Alt를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 주시면 되고요. 패스 실렉션 툴로 제가 지금 만진 거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컴바인으로 하신 다음에 컨트롤 썸네일 하시면 이런 모양이 하나 컨트롤 D 완성이 되고요. 패스 어디 갔나 한번 누르시면 나온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다이렉트로서 얘네들을 조금씩 이렇게 뭐 수정 가능한데요. 이제 아마 조금 빠듯하실 거예요. 펜툴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조금 빠듯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이렇게 만드셔서요. 선택 영역을 얻기 전에 우리 1번은 패스 저장이지만 얘는 패스 저장을 한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수정하다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도 패스 저장해버립니다. 워크 패스 더블 클릭해서 패스 1일 때 오케이 해주시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쉐이프 막 그리다가 패스 와도 얘가 남아 있어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이제 여기에 선택 영역을 얻을게요. 컨트롤 썸네일에서 만들어진 패스에 우리가 패턴과 색깔을 한번 같이 칠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손가락 부분의 색깔이 여기 보시면 FFCC99 이거 같은데요. 칠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손가락 부분만 따로 하시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손가락 부분을 따로 칠할 때는 이 선택 영역을 이 손가락만 남기고 뺄 거예요. 올가미
올가미를 눌러서 Alt와 함께 엄지손가락 부분을 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안쪽이 조금 좁네요. 예, 요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겠죠. 여기 뭐 이런 애들은 Alt와 함께 조금 더 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얘는 CCFF99예요. 전경색, 예, CCFF99. 아니네요. 펜도그, FFCC99네요. FFCC99 엔터해서 Alt 딜리트 하나 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패스 패널에서 컨트롤 썸네일 하셔서 반대편을 남기고 왼쪽을 뺄 거예요. 그럼 또 올가미로 해도 되지만 우리 마술봉 있죠. 마술봉으로 Alt 클릭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또 이미 들어간 게 또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여기서 Alt는 해제, Shift는 선택이에요. 자, 요 엄지손가락 부분 남았고요.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 레이어를 같이 둬도 되고 따로 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같이 둘 것 같아요. 여기서는 패턴이 같은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CC9933이에요. 전경색을 CC, 예, 9933 오케이 해서 Alt 딜리트 해서 여기 들어간 거 보이죠? 오른쪽 버튼 라지 썸네일 해볼까요? 여기 들어간 게 보입니다. 컨트롤 D 해주시고요. 자, 선택도 잠깐 눌러 이제 패턴을 좀 만들겠습니다. 보통 이 패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대고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50에 50 픽셀 안에 죄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50에 50 픽셀 만들어서 이 물결과 음표 모양을 그릴 건데, 물결과 음표는 이렇게 색깔이 위쪽 2번에 있습니다. 맞추어서 그릴 거고요. 오파서티 불투명도 60으로 하래요. 이건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뉴에서 50, 50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확대해 주세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트랜스퍼런시하게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따가 백그라운드 없앨 거예요. 자, 먼저 예, 음표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쉐입 길게 눌러 커스텀 쉐이프 툴 누른다. 상단에 우리가 조금 직전에 패스로 해놨기 때문에 색이 안 칠해져요. 그러면 무언가 쉐이프 그려도 이렇게 나와요. 왜 색이 안 칠해지지? 라고 알게 되니까 우리는 상단을 패스가 아닌 쉐입으로 바꾼다. 그러면 상단에 내림 버튼을 했을 때 이렇게 리가시 쉐입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시면 윈도우에 쉐입스라는 패널을 꺼내서 우측 상단에 목록 단추 리가시 쉐입스에 뭐를 추가를 시켜 주신 후에 상단 옵션 바에서 내림 버튼 하시면 리가시 쉐입스에 뭐에 올 리가시 디폴트 쉐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음표라든지 물결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음표 같은 데는 뮤직에 있겠죠? 예, 여기 뮤직에 요 음표가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요렇게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아까 색깔이요 9933FF 오른쪽 썸네일 더블 클릭 9933FF 오케이 해서 지금 진해요. 이따가는 오파시티 60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물결 모양은 흰색이네요. 예. 자, 상단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물결은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오브젝트에 있을까요? 아니면 쉐입에 있을까요? 오브젝트에 없고요. 네이처 부분에 물결 여기 있네요. 네이처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에서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 부분은 흰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썸네일 더블 클릭, 흰색, 오케이 해서 해주시는데 지금 패턴을 할 때 밑에 배경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하단에 백그라운드 눈 끄시면 트랜스퍼런시하게 나오고요. 상단에 에디트 메뉴 눌러 디파인 패턴을 눌러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름은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돼요. 예, 오케이 하신 후에 뿌릴 부분으로 가서 화면 조금 줄일게요. 예, 요 부분에다가 뿌릴 거예요. 컨트롤 썸네일 레이어스 패널에 우리가
패스 패널에서 만든 거 선택 영역으로 잡아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열어주세요. 왜? 오파서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레이어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든 패턴을 등록한 패턴을 뿌리려면 에디트에 Fill에서 컨텐츠 부분을 패턴으로 하시고요. 예, 최근에 내가 만든 패턴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것을 오케이 해서 100%로 깔아주시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조금 크게 그렸어요. 컨트롤 T 해서 되돌릴게요. 예, 그러면 직전에 만들었던 패턴이 있죠? 이걸 좀 작게 해주면 돼요. 작게 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크롭 툴로 잘라 주셔도 되는데 2021 하반기에 버전을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롭 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요 하단에 점점점 있죠. 점점점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안 쓰는 걸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럼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 조금 자르시고요. 엔터 해주시고요. 얘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싶을 때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50이니까 한 40 정도 하시면 상대적으로 30이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선택 툴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에 Define Pattern 눌러서 오케이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선택 영역 깜빡깜빡 새 레이어 추가시킨 부분에 에디트에 Fill 눌러 패턴인지 보시고요. 컨텐츠 커스텀 패턴을 마지막 걸 오케이 해주시면 뭐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D 해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드롭 섀도우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어디다 줘야 될까? 패턴에다 줘야 될까요? 아니요. 아래쪽 요 오브젝트 만든 거 있죠? 거기다가 하단의 FX에 드롭 섀도우 해주세요. 화면상에 가려졌지만 드롭 섀도우 해서 예, 오파서티 한 70 정도 주시고요. 각도 한 120 해주시고요. 디스턴스 뭐 5, 스프레드 0, 그리고 사이즈 55 정도 예, 이렇게 딱 오케이 만들어 주시면 클리핑 마스크 오브젝트와 그리고 4번 우리가 패턴이 들어간 오브젝트 두 개를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컴쌤 조인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9월 GDQ 포토샵 1급 A형의 1번과 4번 문제에 우리가 패스를 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패스를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그려서 1번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4번 문제에는 패턴을 한번 적용해서 상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